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3 나날 모르는 벨소리다. 잠결에 든 생각이다. 알람인가? 나는 아직 졸리다. 좀만 더 자자. 눈을 감은 채 이불 옆에 둔 스마트폰을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 어라? 나는 손을 더 뻗는다. 시끄러워 죽겠네, 이 알람. 폰을 어디에 뒀더라? 아야. 쿵. 있는 힘껏 등이 바닥에 부딪혔다. 아무래도 침대에서 떨어진 모양이다. 아이고, 아야. 응. 침대. 겨우 눈을 뜨고 나는 상반신을 일으켰다. 어라? 처음 보는 방이다. 그 안에 내가 있다. 나 어제 다른 데서 잤나? 여기는 어디지? 중얼거리자 묘하게 목이 묵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사적으로 목에 손을 댔다. 뾰족 나온 딱딱한 부분에 손가락이 닿았다. 하고 다시 낸 목소리가 유독 낮게 들렸다. 나는 시선을 떨어뜨려 몸을 내려다보았다. 없어. 처음 보는 티셔츠는 배까지 편편했다. 그리고 없다. 가슴이 없다. 그리고 몹시도 눈에 잘 들어오는 하반신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가슴이 없다는 어색함을 뒤덮을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지? 나는 살며시 그 부분에 손을 뻗었다. 온몸의 피가 그 한 지점에 쏠려 있고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이건 혹시 위치로 봐서 손이 닿았다. 자칫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누구야, 이 남자? 나는 낯선 욕실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눈썹까지 닿는 길이에 자연스러움과 정갈함을 사정도로 노린 듯한 경박한 헤어스타일. 완고해 보이는 눈썹, 하지만 조금은 서글서글해 보이는 커다란 눈동자. 보습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 갈라진 입술, 단단해 보이는 목덜미. 멀끔한 한쪽 볼에는 웬일인지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다. 조심조심 손을 대자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데도 잠이 깨질 않는다. 목이 바싹바싹 탔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양손에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수돗물은 기분 나쁘게 미지근하고 수영장 물처럼 약냄새가 훅 끼쳤다. 타키, 일어났냐? 갑자기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꺄. 나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타키? 너 오늘 아침밥 담당이잖아. 늦잠이나 자고 말이야. 거실로 보이는 공간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를 흘끔 보더니 시선을 식기로 돌리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반사적으로 사과하고 만다. 나 먼저 출근하마. 된장국 있으니까 먹어라. 아, 네. 지각하더라도 학교는 꼭 가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재빨리 식기를 겹쳐서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지나치더니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솔개가 한 번 올 정도의 눈 깜짝할 새였다. 이상한 꿈이야. 나는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달이나 빌딩 같은 건축물의 사진이나 디자인화가 붙어 있다. 바닥에는 잡지, 종이 가방, 종이 상자가 마구 널려 있다. 마치 오래된 전통여관처럼 말끔한 미야미즈 집. 그것은 할머니 덕분이지만 에 비하면 뭐랄까 무법지대 같다. 집은 꽤 좁았다. 구조로 보아 아마도 아파트인 것 같다. 출처불명이긴 하지만 꿈치고는 꽤 현실적이라 감탄했다. 나 상상력이 꽤 풍부했구나. 장차 미술계로 진출하면 되려나? 띠리링. 마치 내 생각을 반박이라도 하듯 복도 저편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나는 숨을 한 번 삼키고 침대가 있던 방으로 달려갔다. 시트 옆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혹시 아직 집이냐? 빨리 뛰어와. 츠카사. 뭐야, 이건? 츠카사가 누구야? 일단 학교에 가야겠구나.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창 옆에 걸린 남학생 교복이 눈에 들어왔다. 입으려고 집어든 순간 더욱 긴박한 상황이 찾아왔음을 깨닫는다.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 후요.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남자의 몸은 뭐 이렇게 생겼어? 어찌어찌 볼일은 보았지만 분노로 아직도 몸이 떨린다. 볼일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손가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배뇨가 힘들어지는 건 대체 왜 그런 거야? 바보인가? 천치인가? 아니면 이 남자가 이상한 건가? 으앙, 나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 몸은 무녀인데. 너무 치욕스러운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니, 사실 못 참고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문을 열었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 싶어 얼굴을 들었다. 바로 그때 나는 시선을 빼앗겼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을 삼켰다. 내가 있는 곳은 아마도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의 복도일 것이다. 아래에는 나무와 풀이 드넓게 펼쳐진 공원 같은 공간이 있었다. 하늘색은 얼룩 한 점 없는 선명한 세룰리안 블루였다. 그 파랑과 초록의 경계에 마치 마음에 드는 종이접기를 가지런히 늘어놓은 듯 크고 작은 빌딩이 쭉 늘어서 있었다. 그 하나하나에는 미세하고 정교한 창이 그물코처럼 아로새겨져 있었다. 어떤 창은 파랑을 비추고 또 어떤 창은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은 아침 해를 반사하고 있었다. 멀리서 작게 보이는 빨간 첨탑, 어딘지 고래를 연상시키는 둥그런 은색 빌딩, 한 장짜리 흑요석에서 잘라낸 듯 검게 빛나는 빌딩. 몇몇 건물은 유명해서 나조차도 본 기억이 있다. 멀리서 장난감 같은 자동차가 줄지어 질서정연하게 흘러갔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아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지하게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본 적도 없었지만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의 풍경이었다. 나는 왠지 찡한 감동을 받고 중얼거렸다. 도쿄다. 세상이 너무나 눈부셔서 마치 태양을 바라보듯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가늘게 떴다. 있잖아, 이거 어디서 샀어? 레슨 받고 오는 길에 니시아자부, 서마포에서. 그 녀석들 다음 라이브 개막 무대에서 말이야. 야, 오늘 동아리 땡땡이 치고 영화라도? 오늘 밤 미팅에 대리점 직원이. 뭐야, 이 대화는? 이 아이들이 정말 현대 일본의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다들 페이스북 댓글이라도 읽고 있나? 나는 반쯤 문에 몸을 숨기고 교실을 관찰하며 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노렸다. 스마트폰에 GPS까지 켜고 엄청 길을 헤맨 끝에 겨우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건 그렇고 이 학교는 건물 벽 전면이 유리창에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고 알록달록한 철문에는 둥근 창이 달려있다. 세계 박람회장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리 많이 세련됐다. 타치바나 타키라는 이름의 이 남자애는 나랑 동갑인데 이런 세계에 사는 건가? 나는 학생 수첩에서 확인한 이 녀석의 이름과 증명사진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린다. 뭔가 좀 열받아. 타키. 등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어깨를 감싸는 바람에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돌아보니 안경을 낀 모습이 반장을 할 것 같은, 하지만 말쑥하고 세련된 남자애가 앞머리가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싱긋 웃고 있었다. 야, 저기,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야. 설마 점심시간에 올 줄이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안경잡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내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자, 잠깐. 너, 너무 붙었어. 문자도 씹고 말야. 그는 딱히 화난 것 같지도 않은 말투로 말했다. 내 머릿속에 그제야 뭔가가 떠올랐다. 츠카사, 군. 하하. 군. 그건 반성하는 말투냐?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나는 일단 그의 팔에서 몸을 쓱 빼냈다. 길을 잃어? 타카기라는 이름의 몸집이 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 말이야. 어떻게 매일 다니는 통학로에서 길을 잃냐? 아, 그게. 나는 우물거렸다. 우리 셋은 넓은 옥상 한쪽에 둘러앉았다. 점심시간인데도 따가운 여름 햇볕 때문인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아, 그게. 저기, 내가. 타카기와 츠카사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마주 보았다. 아, 뿔싸. 지금 나는 타치바나 타키였지. 아, 저기, 아, 타키가. 저는. 뭐라고? 나. 수상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두 사람은 우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주유. 나, 정말 재밌었어. 도쿄는 무슨 축제라도 열린 것처럼 어디를 가도 북적대더라. 근데 너, 언제부터 사투리 억양이 있었냐? 타카기가 말했다. 아, 사투리를 쓴다고? 나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타키, 도시락은? 츠카사가 말했다. 으아. 안 가져왔어.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을 뒤지는 나를 보며 열이라도 있냐? 라더니 둘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츠카사, 너 뭐 있어? 달걀 샌드위치. 내 크로켓 여기다 끼우자. 두 사람은 즉석에서 달걀 크로켓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에게 건넸다.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활짝 웃어 보였다. 남자가 이렇게 잘생겼으면서 다정하다니. 안 돼, 미츠하.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해선 안 되지. 아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아무튼 도쿄는 역시 지나치게 굉장해. 있잖아, 오늘 방과 후에 또 카페 안 갈래?
그렇게 말하는 타카기에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그거 좋지. 그렇게 말하며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츠카사의 목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응, 뭐라고? 지금 어디에 간다고? 카페. 타키는? 갈 거지? 뭐? 카페 말이야. 카페? 두 사람의 미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나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소리쳤다. 버스 정류장 카페에 복수할 시간이다. 아이돌처럼 옷을 입은 소형견 두 마리가 등나무 의자에 오독하니 앉아 알사탕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며 끊어질듯 꼬리를 흔들어댔다. 테이블과 테이블의 간격이 유난히 넓다. 손님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고 무려 3분의 1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며 5분의 3이 모자를 쓰고 있고 정장 차림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직업 불명이다. 이곳은 대체 뭐야? 나이살 먹은 어른이 평일 대낮에 해가 중천인데 개를 데리고 카페나 오다니. 천장에 쓴 나무, 마름질이 잘 돼 있네. 그러게. 역시 공을 들인 티가 나. 엄청나게 세련된 이 공간에서 츠카사와 타카기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웃는 얼굴로 인테리어 감상 따위를 주고받고 있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건축물에 흥미가 있어서 카페 나들이를 하는 모양이다. 뭐지, 이 취미는? 남자 고등학생의 취미는 무 같은 잡지 읽기 아니었어? 타키, 정했냐? 츠카사의 재촉에 나는 카페 관찰을 중단하고 묵직한 가죽 표지로 된 메뉴로 시선을 돌린다. 이 팬케이크 값은 나의 한 달 생활비인데. 너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타카기가 웃으며 말한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지금 여기가 꿈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 상관없지. 타치바나 타키 돈을 쓰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먹어야지. 하아, 좋은 꿈이야. 망고와 블루베리에 둘러싸인 요새 같은 모양새의 중량급 팬케이크를 말끔히 먹어치웠다. 나는 크게 만족하며 시나몬 커피를 홀짝였다. 띠리링.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난 이모티콘이 잔뜩 들어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으아. 저기, 어쩌면 좋아. 나 알바 늦었대.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엄청 화내고 있어. 어라? 너 오늘 알바 날이었냐? 타카기가 말했다. 이어서 츠카사도 재촉하며 말했다. 그럼 빨리 가봐. 응. 나는 서둘러 일어섰다. 아, 그런데. 왜 그래? 저기, 내가 알바하는 데가 어디니? 뭐? 두 사람은 어이없는 기분을 넘어서 이제는 화가 난 것 같다. 하지만 이 남자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야. 저기요, 주문 안 받아요? 타키. 12번 테이블 주문 받아와. 이거 안 시켰는데요. 타키. 송로버섯은 다 떨어졌다고 말했지. 계산 좀 빨리 해주세요. 타키,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켜. 타키, 너 제대로 안 해? 타키. 그곳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2층 천장까지 시원스레 뚫린 구조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려있다. 그리고 천장에서는 영화에서 본 커다란 팬이 천천히 돌고 있다. 타치바나 타키는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웨이터 일을 하는데 저녁 시간대에 이 가게는 마치 지옥처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주문을 잘못 받고 요리도 잘못 가져다 주고
손님은 혀를 차고 셰프는 화를 내는 상황에서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듯 쉴 새 없이 우왕좌왕했다. 아니, 저 여기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알바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요. 이거 완전히 악몽이잖아. 아, 정말. 이 꿈은 대체 언제 깨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타치바나 타키. 저기, 이봐, 형씨. 아, 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조금 지나친 후에 서둘러 돌아섰다. 형씨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우와. 목깃은 활짝 풀어헤치고 금목걸이를 둘둘 휘감고 손가락에는 대체 반지를 몇 개나 낀 거야? 딱 봐도 양아치였다. 아, 그러고 보니 이런 사람, 우리 마을 옆 도시에 가면 역 근처에 꽤 있었지. 연예인처럼 반짝이기만 하는 다른 세련된 손님보다는 조금 친근하다고 해야 하나. 그는 10개 웃음기를 띠며 나에게 말했다. 피자 안에 이쑤시개가 있더라고? 네. 그 양아치가 들어올린 바질 피자의 마지막 한 조각 단면에는 마치 내가 꽂았지 하고 말하듯 떡하니 이쑤시개가 꽂혀 있었다. 이 사람 지금 농담하는 건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서 있으니 얼굴에 여전히 웃음기를 띤 채 양아치가 입을 열었다. 이거 먹기라도 했음 어쩔 뻔했어? 이제라도 내가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어쩔 거야? 그래도 역시 당신이 꽂았잖아 라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웃음기를 싹 꺼두고 윽박질렀다. 어쩔 거냐고 묻잖아. 쾅. 남자가 무릎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차면서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가게 안의 술렁거림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더니 뚝 끊겼다. 내 몸도 굳어버렸다. 손님. 뭐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여자가 나타나 내 몸을 밀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나직이 말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이 팔을 잡아 끌었다. 끌려가듯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쳐다보니 선배로 보이는 남자 웨이터였다. 너 진짜 오늘 왜 이래?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아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가게 안의 술렁임이 볼륨 다이얼을 돌린 듯 서서히 다시 돌아왔다. 나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큰 업무용 청소기로 바닥 청소를 했다. 겨우 영업이 끝났다. 샹들리에 불빛이 꺼지고 테이블 식탁보도 죄거텼다. 어떤 사람은 유리잔에 광을 내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 안재고를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산대 컴퓨터를 조작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여자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나는 아까부터 말을 걸 타이밍을 찾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가 옆얼굴부터 눈 주위를 가리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윤기 나는 립글로스를 바른 입술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팔다리가 길고 허리는 가늘고 잘록하며 가슴이 크다. 뭔가 무척 멋지다. 그 자랑스러운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오쿠데라, 오사라고 쓰여 있는 것을 지나가다 보고 외워두었다. 좋아. 오쿠데라 씨. 과감하게 말을 걸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꿀밤을 먹였다. 선배라고 해야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꿀밤을 먹인 남자는 메뉴 더미를 한 손에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렇군. 선배란 말이지.
좋아. 저기, 오쿠데라 선배님. 아까는. 타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선배가 돌아서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봤다. 천장을 향해 한껏 말려 올라간 긴 속눈썹. 마치 미녀의 표본 같은 아몬드형 눈매, 등을 간지리는 섹시한 목소리. 반사적으로 좋아해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볼이 조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져 나는 서둘러 눈을 내리깔았다. 아, 아니요. 힘들긴요. 아까 그 녀석, 분명 고의로 그런 거야. 매뉴얼대로 돈은 안 받았지만 그다지 화나 보이진 않는다. 선배는 행주를 휙 돌리더니 뒷면으로 다른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저기 하고 말을 이으려는데 다른 웨이트리스가 소리쳤다. 꺄, 오쿠데라 씨. 치마요. 응. 상반신을 틀어서 자기 엉덩이를 내려다보던 오쿠데라 선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세히 보니 허벅지 윗부분부터 스커트가 옆으로 쫙 찢어져 있다. 선배는 어머? 하고 작게 비명을 지르더니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돌려서 찢어진 부분을 가렸다. 안 다쳤어? 너무하네. 아까 그 손님이지? 이런 일, 예전에도 있었지. 이거 성희롱이지? 그 녀석 얼굴 기억나? 종업원 몇이 선배 주위에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선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오쿠데라 선배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조금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줘야 해. 순간 나는 생각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선배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야, 타키 너 이 자식. 등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무시했다. 녹색은 이파리, 오렌지는 꽃과 나비. 모티프를 하나 정도 더 넣고 싶은데. 갈색은 그래, 고슴도치로 하자. 크림색으로 코를 수놓고. 나는 스커트의 찢어진 부분을 잡고 감치기를 했다. 탈의실 바느질 상자에 마침 자수실이 몇 가닥 들어있었다. 이참에 조금 공들여 수선해두자. 할머니에게서 수련을 받은 나에게 이 정도 바느질은 식은 죽 먹기다. 다 됐어요. 5분도 안 걸려 뚝딱 치마를 고쳐서 오쿠데라 선배에게 건넸다. 이걸 어떻게? 나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탈의실에 들어온 후로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불안해하던 선배의 표정에 놀라움이 가득 찬다. 대단해. 와, 타키 정말 대단해. 치마가 예전보다 더 예뻐졌어. 치마는 10cm 정도 옆으로 일자를 그리며 찢어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으면서 이파리 위에서 논이는 고슴도치 문양을 넣은 것이다. 스커트가 진갈색이라 작은 장식은 포인트도 될 테고 선배 같은 완벽한 미인에게는 귀여운 모티프가 오히려 어울릴 것 같았다. 잡지 모델 같았던 선배의 단정한 미인형 얼굴이 이웃집 언니처럼 친근해졌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겨우 전했다. 후후. 선배는 커다란 눈망울을 부드럽고 가늘게 떴다. 실은 말이야. 나 아까 좀 걱정했어. 타키는 싸움도 잘 못하면서 욱하는 스타일이니까. 선배는 자신의 왼쪽 볼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통통 치면서 말했다. 나는 그제야 타치바나 타키의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있는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난 오늘 같은 내가 더 좋아. 선배는 약간 장난스럽게 말했다.
타키에게도 생각보다 여성스러운 면도 꽤 있었네. 콩닥콩닥, 심장이 뛰었다. 선배는 모든 것을 대가 없이 그저 주고 싶어지는 최고의 미소를 지었다. 이 미소가 오늘 도쿄에서 본 것 중 가장 고귀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집에 가는 길에 탄 노란 전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새삼 도쿄는 다양한 냄새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스쳐 지나가는 사람, 공원역, 공사 현장, 밤의 어둠에 잠긴 역, 전철 안, 거의 10분 단위로 냄새가 바뀌었다. 인간이라는 생물이 모이면 이렇게 진한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눈앞을 흘러가는 창문의 불빛수만큼 사람들의 생활이 있다. 시야 끝까지 이어지는 건물. 마치 산맥처럼 펼쳐져 있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건물의 압도적인 중량에 마음이 수런거렸다. 그리고 타치바나 타키 또한 이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다. 나는 전철 차창에 비친 남자아이에게 슬며시 손을 뻗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싫지만은 않은 얼굴일지도. 나는 이 남자애에게 엄청난 하루를 함께 싸우고 살아남은 전우에게서 느끼는 친근감을 느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참 진짜 같은 꿈이야. 집에 돌아온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뜬 침대에 다시 몸을 던졌다. 얘들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대단하지? 하고 내일 태씨와 사야에게 들려줘야지. 어때? 마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은 이 상상력. 나 이러다가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소설가가 나으려나? 아마 돈 꽤나 벌겠지? 그럼 다 같이 도쿄에서 셰어하우스라도 할까? 그런 상상으로 희죽거리며 나는 똑바로 누워 아무렇지 않게 타치바나 타키의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겼다. 어머, 얘 일기 같은 것도 쓰네. 7분의 9 츠카사 앤드 타카기랑 KFC 가기 싫어요 6분의 9 희비야. 일비곡에서 영화. 31분의 8 건축 술래. 연한편 싫어요. 25분의 8 알바비 받는 날. 참 꼼꼼한 애네. 제목을 스크롤하며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이번에는 앨범을 열었다. 대부분 풍경 사진이고 그 다음으로 츠카사, 타카기와 찍은 사진이 많다. 같이 라멘도 먹고 공원에도 갔네. 얘네 참 사이좋구나. 규동집. 역에 있는 메밀국수집, 세련된 햄버거 가게. 방과 후 바라본 빌딩과 빌딩 사이의 노을, 친구들의 뒷모습, 올려다본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 구름. 좋구나. 도쿄 라이프. 그렇게 중얼거리자 하품이 한 번 나왔다. 슬슬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진을 열었다. 아, 오쿠데라 선배. 선배가 레스토랑의 창을 닫고 있는 뒷모습인데 몰래 찍은 모양이다. 다음 사진에서는 그것을 알아챈 선배가 이쪽을 보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V를 그리고 있다. 혹시 이 녀석, 오쿠데라 선배를 좋아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 짝사랑이겠지. 선배는 대학생이다. 고등학생 따위가 남자로 보이겠어?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일기 앱에 오늘자 제목을 작성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체험한 일들을 입력해 나갔다. 이것저것 실수도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오쿠데라 선배와 친해졌다는 것,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서 역까지 함께 걸어간 것, 나는 타치바나 타키에게 그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고 나니 다시 한번 하품이 나왔다. 그때 문득 너는 누구냐? 국어 노트에 있던 낙서가 떠올랐다. 내 모습을 한 타치바나 타키가 이토모리의 내 방에서 자기 전에 그 문장을 쓰고 있다. 웬일인지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 이상한 상상이야. 하지만 그것은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매직을 들고 손바닥에 미츠하 라고 썼다. 하암. 세 번째 하품이다. 역시 오늘은 피곤했다. 계속 무지갯빛 물줄기를 맞은 것처럼 컬러풀하고 설레는 하루였다. 배경음악 같은 것을 틀지 않아도 세상이 훨씬 빛나 보였다. 자기 손바닥에 적힌 글자를 보고 놀랄 타치바나 타키를 상상하니 조금 웃음이 났다.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